제가 여러분 이제 전제부터 시작을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별 모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쑥스러워서 책 행사자 말만 듣고 싶다 이러는데 막상 조별 모임 딱 시작하면 얘기가 안 끝나. 그래서 어떤 분은 잠깐만요. 얘기 좀 끝내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딱 최대한 여러분들 조별 모임과 Q&A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전제부터 가겠습니다. 유실론과 무실론이 있어요. 유실론, 무실론. 근데 왜 이야기 드리냐? 크리스천은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쿵짝쿵짝 하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린 크리스천이야, 우린 크리스천이야 이러고 마는데 저는 넌 크리스천 관점에서 사회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크리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제가 다시금 재자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심리학, 여러분 심리 테스트 왜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라는 어떤 학술적으로 검증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A야, 너는 동물 원숭이 걸렸어? 나는 소 골랐는데? 이러면서 내 유형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넌 크리스천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땅땅땅 이야기해보자 이거예요. 왜 이야기하냐? 아니 연애결혼 멘토링 하는 거 아니었어? 왜 유실론이야? 유실론 잘못 왔어. 이상해. 기회가 있어요. 지금 나가요. 유실론, 무실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크리스천은 유실론자입니다. 유실론이 뭐예요?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일본 있고, 요즘에 일본 문제 많죠? 어떤 분은 일본을 썩은 양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게 민주주의를 급하게 수입해 왔어요. 우리는 반만년 역사, 이거는 우리들의 의미 부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나라는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70년인가? 100년인가? 헷갈리네. 그렇듯이 우린 신생국가예요. 우리는 미국한테 역사도 짧은 놈들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6.25 전쟁 터지고 막 고종 황제가 막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 시카고에서 막 뮤지컬 퍼레이드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적 내러티브, 자유민주주의를 급하게 수입해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서유럽에서 발생했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뭐 사회계약서, 루소의 사회계약서 이런 것까지 다 안 할 거예요. 잘도 모르고. 그런 얘네들의 막 여자들의 참정권 때문에 우리 엄마와 내 누나도 투표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은 직접 데모하고 피를 흘리고 싸워서 이뤄낸 참정권, 막 이런 역사적 내러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 1500년 동안 신이 있다고, 그리고 그 기독교 체계에서 1500년 동안 살다가 이게 부패가,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체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딱 바꿨어. 그래서 공무원, 우리가 주민센터나 구청 가면 무조건 십자가가 있고, 공무원들은 기독교 교리 외워야 되고,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믿게 한다? 그러면 그게 다 전 국민이 믿음 좋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꼭 거기에서 파생되는 권력 카르텔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똑같아요. 불교도 똑같고 뭐하고 다 똑같아요. 언론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여하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신에 대한 얘기하면 촌스럽다고, 저런 개독교 새끼들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동북아시아의 이 남한, 여기에서 급하게 수입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어떻게 칼빈의 종교개혁과 하물며 막스 베버의 책 보면, 이렇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섭게 파생되는 그 중요한 정신적 요체가 기독교 정신이다. 하물며 사회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 얘기하면 일단 폄하한단 말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기독교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이야기하냐면, 유실론이 촌스러운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애들, 세뇌당해서 의지 박약인 애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랑 술을 못 끊는 게 의지 박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유실론자는 여러분 미국 인구 3억 미국을 통틀어서 얘기해보면, 미국 인구가 3억 명이라고 가정하면 자기가 복음주의자든 그냥 장로교인이고 그냥 무슨 교인이라고 하든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40%입니다.
플러스 여러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아세요? 막 깊게는 안 갈 거예요. 실제 합니다. 그런 사람들 프리메이슨의 그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서 프리메이슨 다큐를 한 거 있어요. 물론 그 다큐를 찍기 전에 사전 조율을 다 했겠죠. 근데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면 무신론자는 가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서유럽의 와인 사업을 하거나 뭐 로스차일드 뭐 여러분들 막 그런 음모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유신론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먹어서 그냥 우리는 촌스러운가? 종교 갖고 있는 게 촌스러운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73억 인구 중에서 유신론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북아메리카 대륙도 유신론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논리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신 얘기하면 무조건 종교 카테고리로 국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급하게 수입했으니까. 근데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어떤 이해가 되세요? 너무 진지한데? 애인이랑 지금 결혼 얘기 들으러 왔다가 지금 낚였어 지금. 근데 얘기 들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신론, 무신론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신론자다. 그리고 2번, 유신론자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유일신론자입니다. 일본 가면은 고양이신, 뭐 나무 크면 나무신, 뭐 카레 맛있으면 카레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신이 다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는 유일신론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무슨 얘기야?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서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우린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럼 유일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중동에서 2000년 전에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로 믿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의학적으로 진짜 로마 어떤 사형 집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진짜 살아났다. 그리고 승천을 했다. 동화 같죠? 승천을 했다. 그 예수가 승천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종말론적 관점은 뭐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 예수가 언젠가는 와가지고 세상을 정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되게 동화 같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 기독교 정통 교리가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다. 그러면 동화 같잖아요. 이 유신론 동화가 있고 무신론 동화는 뭐냐? 이런 딱딱한 물체가 우연 곱하기 우연, 시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이 딱딱한 물체가 인간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있고, 빅뱅 이론 논문, 영어 원문 보면 제가 봤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천문학자,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천문학자가,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 무신론자 아니거든요. 그러면 빅뱅 이론에 이렇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그 논문 중에서 대중이 이렇게 혹할 수 있는 문구를 갖다가 언론 보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논문을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제 미국에서 지금 대학생들은 다 PC 세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유학생들이 저의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 실제로 그분들은 어떤 정치적 사상을 갖고 있으면 논문 패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왔으니까 다 맞아. 이거는 백성 프레임. 항상 논문이든 뉴스든 그 이면에 있는 사회 정치학적인 어떤 맥락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시민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신론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인간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복되는데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신론자, 유일신론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러 오신다. 마라나타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논리적인 귀결 내용이 뭐냐면 절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맞다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틀렸다고 하는 걸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당연한 얘기? 자, 그러면 무신론 여기에서는 뭐냐면 저도 그래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이런 딱딱한 이거에서 진짜 인간이 됐다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 저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쾌락을 쫓아 살면 되니까. 뭐하러 혼전순결 지키고 뭐하러 한 여자랑만 성관계 맺으니까? 신이 없는데? 규칙이 없는데? 나를 채점하는 절대자가 없는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나 재밌게 살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귀결되는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무신론자들은 절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야, 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왜 너 말만 강요해? 근데 여기에서 논리적인 맹점 느껴지시는 분? 이분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창하는 논리에 아주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상대주의가 맞다고 하는 오류입니다. 상대주의만 맞다고 하는 오류예요. 상대주의가 곧 절대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감이 와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야, 네 말도 맞을 수 있고 나 말도 맞을 수 있고 상대적인 거지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넌 크리스천 분과 아직 이런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이랑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인으로 또 그분들이랑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다 크리스천이랑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오빠랑 영화 한 편 보고 나와서 싸웠어. 제가 저번 주 무슨 멘토링이더라? 저번 주 연애교련인가? 예술가 멘토링이었나? 멘토링 끝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그런 거 있죠. 어떤 커플이 에너지가 저기서부터 싸웠어. 싸웠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남자는 죄인이야. 그리고 여자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막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 아, 조용해. 싸웠나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오빠가 맞다고 하는 거랑 여자가 맞다고 하는 게 그만큼 세계관의 충돌이고 굉장히 심각한 철학적 기저가 깔려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술가든 여러분들 괜찮아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 멘토링 들으신 커플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들어. 근데 나중에는 한쪽의 얼굴이 좀 썩어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각자의 내러티브니까 제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창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신론도 제가 봤을 땐 무신론도 동화예요. 제가 봤을 땐 무신론도 동화예요. 유전자를 공부하시거나 깊게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 신체가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기사인가?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너무 쉬운 건데 포노사피엔스 어제 독서 멘토링 때 그 책에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점프해서 서는 게 쉬워요. 그리고 제가 백덤블링 하는 것도 연습하면 우린 쉬워요. 근데 기계가 그걸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기계가 막 잘 걸어다니고 뛰고 이런 영상 있죠. 그거는 몇백 번 시도하다가 하나 성공하면 그거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근원적인 노벨 평화상이 학술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랑 원숭이랑 같다고 했다가 유전자 발견되니까 게놈 프로젝트 클린턴이 막 발표하고 이랬잖아요.
그거 딱 하고 나고 인간과 원숭이는 섞일 수 없는 특수한 유전자가 있다. 뭐 한다고? 뭐가 문제예요? 뭐 C리야 뭐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게 밝혀지면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나? 자기 발언에? 안 진단 말이야.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무신론도 동화예요. 이 딱딱한 물체가 내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긴 시간 우연. 그러면 이 칠판도 예비적 인권이 있어서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바닥도 이 돌도 언젠가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예비적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 동화예요. 나는 동화처럼 느껴져. 그러면 유신론의 기독교에게는 그것도 동화예요.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죽었대. 살아났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도 동화 같아.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뭐가 팩트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팩트라고, 이게 팩트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책 여러분 좀 읽어보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막 너무 100페이지 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책 보면 너무 더 유명한 사람이 이 책을 그냥 완전 콧방귀 끼듯이 이거를 완전 폄하해버려. 다 자기가 맞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빠랑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여자 관점으로 계속 얘기하냐면 제 유튜브 구독자나 이 팬층이 여자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남자분들 좀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여기도 여자가 많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오빠랑 내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 그러면 뭐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중후반에 결론적으로 할 텐데 그겁니다. 뭐가 문제냐? 무엇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나는 금인데 오빠는 똥이래. 나는 똥인데 오빠는 금이래. 그런 겁니다. 또 실제적인 예를 들까요? 아니 야 결혼은 결혼이지 결혼했다고 해서 네 통장이랑 내 통장을 왜 합쳐야 돼? 이겁니다. 분위기 싸해졌어 지금. 어떡해 나 이거 진짜 나는 할 말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모르시죠? 교탁에서 다 보이는 거 알죠? 지금 여기서 커플들이 왔는데 서로 눈치 못 나고 지금 어떡해 즐겁게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야, 네 연봉이 이거고 내 연봉이 이건데 어떻게 돈을 합치자는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막 진지하게 한 번, 두 번은 그냥 서로 예민하니까 안 건드리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진짜 진지하게 싸우면 뭘 건듭니까,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부모님이 돈 없는 걸 왜 나한테 자꾸 탓을 해? 야, 네가 학생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연봉 이렇게 안 받아. 야, 장인어른 그때 그 말 했을 때 내가 참았는데 진짜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연기 잘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안에 저기 있어요. 하여튼 그런 아주 실질적인 문제. 근데 이 통장 합치는 것부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오빠 양말 넣을 때 뒤집어서 넣으라고. 이거는 그냥 부부가 맞춰가는 거고 신념적인 부분이죠. 신념적인 부분. 그럼 왜 전제가 중요하냐? 오빠가 뭐냐 이거지. 여자친구와 아내가 뭐냐 이거야. 얘가 맞다고 하는 그 세계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오빠가 우리가 이제 조별 모임을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소개부터 빨리 갈 거예요. 근데 약 60명이기 때문에 서로 1분만 해도 60분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이름 그리고 애인이랑 같이 왔습니다. 저 솔로입니다.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 얘기하셔도 돼요. 나이 뭐 23살입니다. 안 해도 되고 20대 중반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뭐 80대 초반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공 또는 직업. 네,
전공 또는 직업.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학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분이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자신 있게 말하세요. 저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휴직하고 쉬고 있다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공 또는 직업, 그리고 오게 된 계기는 1분이 아니고 한 20초? 이거는 하실 분만 하시고, 뭐 오빠랑 뭐 하고 왔습니다. 뭐 저 애인이랑 잘 사귈까 하고 왔습니다. 깨졌는데 치유받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3번에서 그 종교적 얘기는 살짝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기소개 하실 때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막 제 이 모든 시간은 녹음이 안 됩니다. 예, 녹음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따로 적으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가 됩니다. 네, 여기부터 갈까요? 빨리 한번 일어서서 사람이 많은 쪽으로 쓰셔서, 네, 스타트!